저희가 반환차 정비사업 구간이 거의 한 지금 현재 금년에 1.2km가 완공이 되고요. 내년에 플러스 1.6km까지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에 1.9km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천상 단계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그 정비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에도 좀 시기를 좀 당겨서요. 이왕 진행이 되니까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하천 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비사업 말고 나머지 생태하천 복원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적인 문제가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보다 아까 말한 개인 하수나 이런 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 딱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제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로부터. 근데 환경부랑 한 거는 일단은 개인 오수나 이런 게 정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돼야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오폐수가 같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생태하천을 하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2년 동안 정비 사업을 끝내고 330억이거든요. 그걸 끝내고 나야만 그 다음에 이걸 생태하천으로 가냐 안 가냐는 지금 현재 논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천상 저희가 뭐 아마 그때도 이 지역 계획이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학산 산림욕장으로 해주고 거기 이제 나무다리, 다리를 하나 좀 놔달라는데 실제로 좀 이 부분이요. 원래 재작년에 여기에 징검다리를 놓은 게 재작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징검다리가 상당히 잘 나져 있어요. 근데 물론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 하기 어렵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저희가 하나 여기 같이 생각하는 건 여기를 넘어가는 이유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서학산이 그게 뭐 평평해서 완만해서 뭐 노인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산책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놓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건 좀 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상태에서 이용객 수요가 워낙 적고요. 그 산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현재 징검다리가 2년 전에 났는데 그걸 싹 다 없애고 다시 나무다리를 놓는다. 이거는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 과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학산이 진짜 장애인이나 누가 이런 분들이 산책하기 편하게 돼 있다. 근데 그 개천 때문에 못 건너가서 이용을 못한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다른데 지금 그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그 서학산 자체가 일반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이 다리를 걷는 게 불편할 정도의 분이 가서 그 산을 이용하기에는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하천 주변에 있는 공원 이런 거 좀 편리하게 돼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좀 이용하기 좋은데 여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판단할 문제다. 이게 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축사 문제, 서남부 지역에 축사의 환경이 좀 매우 안 좋아지는데 이게 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축사 플러스 그러니까 그 연분의 문제 이게 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로 좀 묶여 있거든요. 환경 문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축사, 우사 뭐 이런 하여튼 동물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본 정책이 아마 오늘 얘기해서 이제 다 알게 되겠지만 화성시에서 소랑 돼지를 안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뭐 반발 염청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정할 겁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전을 하면 시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62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달 운영비가 25억입니다. 그리고 농가로 제가 81농가가 있어요. 축산농가가. 돼지 농가가. 81농가에 저희가 25억을 주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에 하나 81농가가 없었으면 시 25억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축산농가 없는 도시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돼지농가가 없는 도시는 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번 달에만 25억을 집행합니다. 초소 운영비로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축사가 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기본 방침이라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할까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 축사를 하시다가 이 축사를 화성에서 안 하겠다 하면 그 지역으로 축사를 폐쇄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겠다. 그게 이건 그냥 상상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1년에 200억씩 줘서 10년 줘서 2천억을 줘도 많은 것 같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면 지금 근데 그동안 말씀한 시각적 정책을 잘못 짰어요. 왜냐면 축산농가가 화성시에 오기 유리하게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요 안성이나 평택보다 돼지를 키우면 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이나 평택군 일로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오면 지원금 좋아하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도요, 요번에 하면서 조례를 저희가 그 거리별로 몇 메다 하면 그걸 못 세우기에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부터 500m 이상 안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닭, 오리는 1300m, 돼지, 개 다 1300m입니다. 이걸 2000m 이상 다 늘려서, 그러니까 2000m가 됐든 3000m가 됐든 오늘 기준으로 화성시 전역에는 축사가 들어올 수 없게 이걸 전부 개정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가 불가능한 거죠, 화성시에서.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산꼭대기 산속에 들어가면 뭐 3,500m라 거의 축사 허가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럼 3,500m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불가 지역을. 그래서 화성시 전체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아예 축사나 우산화 도상 아예 못 들어오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들 중에서 허가 받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허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 관련해서요 축사 농가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요. 우선 내년 예산부터요 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축사, 돈사, 우사를 하는 분한테 일체 지원을 안 줍니다. 근데 이게 뭐 국비를 타고 도비를 타는 건 그분이 하는 소리 하시겠죠. 근데 화성시에 10년, 20년, 30년부터 고향이 화성인 분이 축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저는 돼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함께 저희랑 여태껏 살아오신 분이 그분들이 원주민이시고 내년에 신축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분들이 양성화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몇 년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정해서 우리 화성시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연수가 지난 분은 우리 화성에 함께 살았던 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시기를 정할 겁니다. 이게 10년이 됐든 20년. 예를 들어서 20년 전부터 화성시가 20년 전에 시가 아니었습니다. 인구도 20만도 안 됐고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 축산업을 했다 하면 그분들은 우리랑 함께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 개선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좀 더 양성화할 수 있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한쪽으로 좀 모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시에서 강구할 겁니다. 대신에 3년 전에 와서 대형 뭐 닭을 키우고 있다, 소를 키우고 있다 하면 일체의 시의 지원금 내년부터 안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허가를 받은 분이 야 저기다 지면 화성에나 앞으로 10원도 지원 못 받겠구나 한번 허가 받았어도 그분이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안성에서 지원금 주니까 계속 안성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잘못된 정책은 돼지를 키우면 지원금이 가장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일체 이 금액에 대해서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일체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기존에 있던 분 말고 새로운 분 허가를 받아서 안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 감시단 아예 이번에 팀을 만들지 과를 만들어서 축사, 우사, 돈사만 점검하는 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이번에 꽝아니면 팀을 12월에 신설할 겁니다. 아예. 그래서 축산정책을 강력하게 좀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그 지하수 연분 피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관련 법규를 저희가 다 검토해서요. 연분 피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규를 다 검토했거든요. 현재 그 물을 버려서 하는 데는 전부 다 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비해라. 그래서 전부 정화시설을 설비하라고 전부 다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그걸 폐공 조치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지금 뭐 허가받은 데에서 하려면 천장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여기는 처음부터 정화시설이 안 돼 있으면 100% 정화시설 안 갖추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안들이 대체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안의 기본 방향은 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에서 앞으로 축사나 우사나 분사를 줄여나가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200억이나 300억이나 들여서라도 그분들은 내쫓을 수 없으니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연세가 되셨을 때 자식이 이걸 안 하기.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화성시에서는 10년이 걸리는데 20년이 걸리는 소나 돼지나 닭을 안 키우는 도시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허가 절차도 훨씬 더 아예 이제 허가는 안 나는 거고요. 앞으로 뭐 다른 시장에도 바꾸지 않는 허가에서 안 나는 거고 지금 허가를 받아본 분도 내년 1년 정도 진행하면 본인이 축사 허가를 받아놓고도 앉을 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 딴 데 가면 시 지원금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안성만 해도요. 근데 굳이 여기서 해서 뭐 지원금을 다시 못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팔탄에서 온 기업위원 한임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반환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화수 정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덕우공단, 덕우지부터 반환천 하류까지 중간에 덕우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오화수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아니 요번에 도구공단까지 얘기를 좀 아까 말씀드린 도구공단까지 공단까지 포함됩니다. 네, 아까 개인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서 도구공단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서학산 산림욕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욕장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욕장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산림욕장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산림욕장이라고 명명을 한 게 사실 화성시가 명명을 해서 거기 간판을 붙여놓은 게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20여 년 됐고 또 거기 산림청 땅이 한 2만여 평 되는 중에 거의 한 만여 평 가까이를 20여 년 동안 지금 유상으로 다 산림청으로부터 내부를 해가지고 주민들 쉼터로 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먼저 그 사업 제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징검다리를 2년 전에 교체를 한 걸 저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그 징검다리가 기존에 있던 징검다리랑 똑같은 거를 조금 폭만 키워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징검다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 등산을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 사는 저희가 봤을 때는 향남 주민과 팔탄 주민들이 거의 그쪽으로다가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산림욕장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곳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좀 힐링차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그 반환천이라는 그 특성이
거부지에서 물을 갖다가 그 저수지 수문을 방류할 때 예고 없이 사실은 방류가 됩니다. 거기가 방류가 되다 보니 그 징검다리의 특성 자체가 이게 뭐 보도교 같으면 사람이 이제 그 저수지 하천 위로 이렇게 건너가니까 위험이 덜하지만 그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저수지 수문에 그 개문됐을 때 그 물량이나 아니면은 우량이 많아졌을 때 항상 그게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습이 심하게 있고 해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라고 제가 그 사업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화성시가 20여 년 전에 7천여 평을 갖다 대부 받을 때 산림청으로부터의 조건이 뭐였냐면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대부를 받았습니다. 대부를 받았다 하면 지금 산림청의 방침은 땅을 갖다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방침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그 대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년에 한 1,000여만 원 가까운 돈의 그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으로다 또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그 대부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검토가 좀 덜 된 거 저희가요? 같습니다. 그 1,000만 원 아니고요. 1년 동안 내는 이용료가 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230만 원, 1,000만 원 기업이 엄청 크죠. 그리고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2,300평? 7,000평이 아니고요. 예, 한 2,200~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산림청에서는 이거 매각은 일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좀 가지고 제가 대지 우리 축사 정책 얘기했듯이 20년 전에 그걸 그때부터 쓴 거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은 계속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가 지자체도 팔면 사겠다, 사고 팔려고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어요. 국유림 정책이.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 가능하면 국유림을 안 팔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지금 정책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 집 앞에 화성시 땅이 있는데 이거 100평 하니까 팔아라 이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하는 날 시의 재산을 한 평도 안 팔겠다는 게 제 정책입니다. 근데 예전에 작년에 제가 되기 전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저는 왜 굳이 시가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땅을 왜 파냐?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걸 언젠가 다음에 꼭 필요해서 팔 때도 있고 있는데 지금 굳이 개인의 땅을 왜 파냐?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는 한 평도 못 팔게 하거든요, 땅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국유림 정책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유림 정책이 국유림을 안 팔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가지고 산림욕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걸 이제 산림욕장을 써놨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좋아하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20년 전이나 그 당시에는 화성시가 막 시, 군 이때 막 될 때고 이걸 살려고 했으면 그때 좀 화성시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국가는 팔려고 할 때 그때 매입해서 그걸 조성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추상적인 계획에 왜 이거를 현행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시에서 뭘 하려면 용역을 줘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제가 땅을 하나 살려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공공시설을 짓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초반에 그걸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대부 받을 때 우리가 빌릴 때 이 땅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안을 짜지 않으면 산림청으로부터 이 땅을 못 빌립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냈고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 화성시가 나중에 사겠네. 그때는 정책이 팔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난 거고 그래서 그때 냈던 계획안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그 계획을 승인해 주다가 지금은 절대 매각은 불가하다 땅을 그 국가 지침을 정하면 산림청 자체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왜냐면 산림청장이 꼭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자기 개인 입장에서. 근데 국가가 우리 웬만한 재산은 국가 재산 안 판다 이렇게 정하면 산림청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유산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까 돌다리 이거는 저희가 갑자기 물 뿌렸을 때 거기
방송을 열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왜 제가 받을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게 뭐 물이 풀었거나 지금 안전하다라고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뭐 간략하게 이 부분만 추가로 말씀드리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나무 위원. 성남 지역의원 임선입니다. 저는 제 3번에 서남부 신축 축사의 환경지향이라는 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2006년도에 농농사를 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을 짓고 있다가 축사를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자꾸 공장들이 들어와서 공장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뭐 이전한다든가 축사를 안 할 경우 무슨 대책을 세워주신다 할 때 저희는 그럼 그 건물을 내가 축사를 안 한다 할 때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법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창고를 임대를 줄 수 있나 아니면 공장을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축사인으로서는 또 대책이 법으로 나중에 내가 그만둬도 그 땅을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법적인 근거라든가 뭐가 확실한 방안이 없고서야 그때 당시 제가 그 축사를 질 때는 농농사를 다른 걸로다가 대처해서 그 힘을 좀 보태라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진짜 그걸로 인해서 기다리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방향을 구축해서 했는데 자꾸 이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장은 자꾸 산을 개발해서 가까워지고 지금 뭐 축사 같은 경우는 몇 미터를 떨어져야 된다고 하시니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서 그다음 뭐 작은 규모 가지고 멀리 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조상 대조로 내려온 땅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 소부로는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네, 정책적으로 큰 보면은 싼 이자에 많은 축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은 우리 같은 소부면은 저금리의 이자도 못 얻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적으로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내가 그걸 안 했을 때 이거를 뭐 참고를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공장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시면 저 축사 안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요.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여기서 사시면서 지금처럼 예전부터 농업을 하다 추성한 이런 분에 대해서 제가 제재라거나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쌀농사 짓다가 2006년에 13년 전에 정책에 의해서 축사를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재하거나 생각은 전혀 없다고 아까 전제조건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임의대로 당신 축사분 가더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그럼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몇 평을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 게 정해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지난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정책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몇 년도까지 하는 사람 우리가 지원할 거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의 과정이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몇 년도 정도 전에 한 분을 우리 화성시와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보냐 이것도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이 있는 거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축사를 공장을 줄 수 있냐 이거는 저희가 법을 정하면서 검토를 하면요 조회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시의회랑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농업지역인데 농업지역이었던 거를 그 축사를 제가 공장으로 허가해준다. 이거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축사를 그냥 말소하면 그럼 허가를 말소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준다, 1억을 준다, 이거는 시의 조례로 정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는 거죠. 그 건축물을 용도를 바꿔서 농업 용도로 상업 용도로 바꿔주거나 공업 용도로 바꿔주거나, 이거는 상위법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장한별 위원님. 지난번에 그 장면에서 축사 그 발제하면서 남양으로 360-81번지에 전면적인 콘크리트 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 남양호에 그 본사가 들어온 자리는 다 절대농지 지역인데 농지 이용 행위를 하면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화면에 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시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 부분은 검토 안 했었습니다. 다음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학년 시정입니다. 지금 대체로 주신 의견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재작년에, 작년 가을에 시장이 됐을 때도 저는 똑같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뭔가 대단한 대식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사실 이 염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연찮게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였어요. 사실 축사라고 하는 게 이 화성시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 많은 문제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염수라고 하는 게 예기치 않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이 축사가 허가되는 과정에서부터 쭉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뭐 과도는 팀을 신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이 들어가시느냐, 이분들이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화성시 10년 뒤의 미래가 또 축산 산업 관련 미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1년 뒤 또는 5년 뒤에 또 제가 시작할 때 실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다 팔로우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민들의 이제 지식 수준이나 시민들의 정보력은 매우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한테 기대치보다 지금 기대치가 엄청 높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는 공무원 수를 따지면 공무원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막 선진국 얘기합니다. 선진국은 뭐 어떻고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독일의 도르마겐이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2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공무원이 3,000명입니다. 시민들의 10분의 1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화성시가요, 인구가 외국인까지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86만 명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2,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면 시민들은 공무원들 뻔뻔 넘어서 무슨 공무원 증원이야?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깨어서 이런 논의가 돼야 제가 그걸 그 구성을 계속 볼 수 있다고 제가 100번 보죠. 근데 시에는 그것도 중요하거나 다른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한 이 정도의 한 20페이지 가까운 답변을 공무원에 동원해서 쓰려고 하면 조례까지 다 검토하고 쓰려면 그냥 뭐 1시간 검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30명, 40명이 달라붙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야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게 여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 공무원 플러스 여기 보세요. 30명 넘는 공무원이 좀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대를 축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 민원도 무수히 매일 찾아와서 왜 여기 하수도 이거 허가 안 내주냐 매일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수도 끌어다가 거기까지 세금으로 자, 본인 축사하게 수도 끌어달라는 입장에 사람 뭐 아시는 분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축사하는 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 예명부터 지원금 싹 잘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많이 와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읍면동별로 이게 활성화돼서 내 마을이는 내 마을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되면 예를 들면 저한테 답변을 안 구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라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고 3개월 동안 변한 이렇다 한 5분 정도씩만 제가 매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모든 사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민원을 내서 시장하고 가깝거나 민원을 내면 풀리는 거에서 지금은 여기 한 거에서 시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 하나가 이게 뭐 아마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는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도 논의하지만 이게 전부 세금을 쓰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쓰고 있고 또한 시가 제가 어디가 돈을 벌어다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여기에서 뭐 이거 100억짜리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에 100억 줄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축산 폐업했을 때 장려금을 준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200억씩 편성하면 다른 데 사업에서 200억씩 주는 겁니다. 끝내는. 그럼 1년 예산은 그 해에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해서 우리 불필요하게 안 써도 되는 예산이 있나 이 안 써도 되는 걸 줄여야만 꼭 필요한 예산에 의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100억짜리 하천정비도 해주고 아까처럼 초록부산에 호수도 해주고 거기 땅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끝내는 여기 분들이 모르는 딴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아까 5억 주고 연못한다고 해서 5억을 제 돈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안 했어도 내년 말 되면 사업 예산 다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 하나 뚫을 거 여기 분들이 모르시는 길 하나 뚫을 게 안 뚫리는 것 뿐입니다. 끝내는 예산이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점점 활성화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시민들이 힘들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예산 낭비 같더라. 이런 축제는 진짜 불필요하더라. 굳이 이런 데까지 왜 돌을 뜨냐. 이러한 게 활발해져야만 이게 이제 시가 다른 곳이랑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례도 정하겠다 뭐겠다면 되게 굵직굵직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굵직굵직을 내놓은 거에 반발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축사 장려금 줄 때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사람들의 수건 모든 사람이 9,200원이나 걷어놨는데 틀에 하냐마냐 표결해서 어렵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반대에 대한 게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의원들이 축사인들이 찾아와서 이 조례 부결시키면 못하는 겁니다. 끝내는요. 그죠? 그러면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저희가 이번에 환경팀도 다시 다 없앴던 거 신설하고 양감면 주민 중에서 뽑아라 이렇게 이번에 다시 지시를 했어요. 양감면, 그러니까 장안면이나 양감면이나 그 축사 있는 데서 사람을 뽑아라. 우정이면 우정에서. 그럼 그분들이 함께하고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나 이걸 이제 마을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요. 예전처럼 제왕적으로 시장이 행정을 해서는 어느 누가 시장 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여조건도 월남 장안면이 워낙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그렇게 행정하고 이제 시민하고 함께 해야만 공감대도 형성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 관련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네. 네. 다 시간 소요해 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번 달 회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회의 주제는 하나분의 위원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앞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주제를 맡은 강남 지역위원 유해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실 요새가 농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우리 지역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장님께서 우리 화성시 전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금도 힘을 하실 시간에 이렇게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일권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가 지금 8시 41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10시까지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가지고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운영회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안건 토의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기타 토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다가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운영회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4일 날 향남읍사무실에서 5개 읍면의 운영위원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서 올라온 그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 의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두 건의 안건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토의에서는 이미 9월달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12월 달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그 안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도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리 주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제안을 하신 그 위원님들이나 또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질의응답할 때만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 오셔가지고 좋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운영회의를 했다고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두 가지 안건이 선정이 됐는데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이라는 그 안건을 가지고 향남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쓰레기 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 경제 위한 제안을 우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 개의 안건을 여러분한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제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남의 추창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데 큰 박수 한번 좀 청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향남 지역위원 추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건을 제안한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역에 사시니까 아마 잘 이기시고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성종합경기타운이 아마 2011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아마 한 4, 5년 정도 건축이 진행이 됐고, 아마 나와 있듯이 지금 약 건설 비용이 약 3,500억. 처음에 1차는 한 15만 평 규모의 종합경기타운을 구성하려다가 1차로 약 84,000평에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용인은 약 3만 5천 명이 수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1,800여 대인데 규모 면에서 주차 대수는 이렇게 적지 않는 아주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94,000평, 94,484 평방미터, 약 28,500평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운동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게 이렇게 경기장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제 경기가 지금껏 한 9년, 8년 동안 딱 2번 있었죠, 2번. 지난 10월 10일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국제 경기가 한 번 더 있었고요. 근데 매번 제가 이제 그 옆에 행정산리에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느끼는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 이게 여러 것들을 찍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보시면 지금 보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왜 때문에 그러냐면 진출입로 그러니까 경기장 출입로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끝날 때도 나가는 분들이 한 2-3시간에 걸쳐서도 못 나가고 이날도 10월 10날 경기 끝날 때도 10시 반 정도 끝나는데 한 1시 지나서까지 헤매고 있었다는 거. 그건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곳씩 진출인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타 시군 경기장 보시면 상하월들 급급 경기장 보면 6만 5천 규모의 진출입구가 7곳이고요. 안양 종합경기장은 진출입구가 4곳입니다. 수원월들 경기장 보시면 진출입구가 6곳이죠. 우리만 5곳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시 관계자분들이 와 계셔서 알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애초에 설계를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청 아무래도 체육진흥과 담당자분하고 저희 이제 유해구 기자님하고 몇 분이 가서 과장님하고 내용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80, 첫 번째 안은 80원 국도에서 이용해서 바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난번에 아마 조사를 했었었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대신 저쪽이 치료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보면 48번 국도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땅인데 지금 이쪽으로 전혀 이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인데 이쪽에. 그래서 이쪽 도일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 땅이에요. 국토부 땅인데 지금 한 12m 도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시에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입도로 마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말고도 이쪽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 시인로를 또 넓혀서 시인로를 또 2군데 이상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또 중요한 건데요. 운동장은 너무 좋게 너무 아름답게 면에 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가꾸면서 조경보건 쪽에 조경시설 쪽에 좀 이렇게 잔디도 심어놓고 했는데 보면 그 잔디밭에 보면 개들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군포 철쭉봉산이라고 아마들 가보셨을 거예요. 군포 철쭉봉산에 보면 1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7,000평. 근데 우리가 운동장 보시면 알겠지만 조경공간이 약 28,000평이에요. 그러니까 28,500평.
그리고 참 정리하겠습니다. 군포 철쭉공사는 17,000제곱미터예요. 평방미터인데 우리 조경공간이 실내 우리 그 운동장 조경공간이 군포 철쭉공원에 비해서 약 5.5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철쭉공원 이상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고 수면공원도 좀 조성이 돼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좀 꾸밀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나 우리가 가까운 수원 월드컵에 가보시면 무대도 설치해 놓고 편의점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휴일이나 이렇게 평상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음악회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설치해 주시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시청에서 지금 1층에 입주해서 있는데 가급적이면 석구책이라든가 후책을 좀 지어서 옮겨주십사를 부탁드리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입주해서 사회적 플랫폼 지원을 좀 해주십사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타운이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경기타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그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나는 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잘 들으셨죠? 혹시 질문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 질의를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때에는 저기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밝혀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에서 온 최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소상하게 사진을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의심나는 거 하고 또 반대 의견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에 어느 곳을 가봐도 우리 시만큼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좋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체육타운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첫 번째,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게 조사가 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입니다. 조사가 안 됐다면 여기 관련 지원이 아마 나왔으리라고 보고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이게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생각이 후발적이고 광범위하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세 번째 주민을 위한 조경 및 문화시설 확충 사회적 경제 플랫폼 조성이라는 것은 1번과 2번까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은 이 팔각정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아직도 어리고 아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 인근에 향후 벤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 절약도 될 수가 있지. 팔각정이 돈이 많이 들 걸로 봐요. 나무나 아니면은 저기로 쓰는 수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할 텐데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화성시청 업무시설 철수, 인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업무 지원이라는데 이건 그럼 저기한테 개인들한테 임대를 주자는 거냐. 지금 화성시가 갑자기 인구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전국 1위로. 그래서 시청 건물이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신축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또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빈 공간 활용하는 거를 오히려 나는 그걸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수원시 경기장 가보셨죠? 장안구가 거기서 몇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서 안 왔는데 이런 걸로 봐서도 시세는 지금 확장이 되는데 이 충당은 안 되고 사무실 지금 화성시청에
지금 뭡니까? 지금 별관 직구도 모자라서 여기다 또 쓰고 저 동구 축장소 있고 또 동탄 축장소 있고 구청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현상이 되는 건데 아주 구청이 된다면 이건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소견이 그렇게 되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건물을 줘놓고요. 어느 그 백화점에서 이걸 달라. 그리고 관리비를 연간 얼마씩 줄 테니까 한 20년간 무상임대하겠다고. 이 세금으로 관리비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 시장님은 축구 경기를 한번 해적마다 4천만 원씩 적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든지 천년제 안 되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그 입주 사무실을 주자는 건지 그랬어요. 심의 세금 가지고 세금권 건물 줘가지고 개인 백화점한테 빌려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반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설명하시는데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수다 질의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연구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못 알아보고 아마 적자가 약간 좀 심한 적자가 아니라 110억이 들어가는 건 관리비가 그 부분은 제가 110억이 오셨으면 하는 것은 다른 거 답변 먼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세 번째 편악정과 같은 페이스를 왜 그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예식장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야외 음악당하고 편악정이나 편의점 시설이 좀 시설이 굉장히 좀 잘 해놨어요. 공원으로 해서 그걸 본따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생시설 업무시설을 이전해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을 그 적자 폭에 비해서 적자 예산을 좀 줄이든가 전략이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소구청을 분명히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구청을 이전을 해드리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입주는 지금 박영순 우리 의원님이 지금 제안을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오늘 잠깐 드려봤는데 중소기업 주체를 원하는 우리 하성시의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인원들을 이렇게 자기 업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아니 꼭 폐각적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의 그 월드컵 경기장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몇 개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기 대감은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현재 지금 화성시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의문이 나서 이제 궁금사항을 물어보셨으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 그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저 벼랑간에 이제 그 시기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제일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고 또 우리 화성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 종합경기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미치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그 시에서 요 다음에 시장 쪽에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시면은 네, 바로 해주십시오. 다른 분. 네,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마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 소속이 어디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정의 박영순 대령입니다. 4번 보충 제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추천 의원님이 좀 과하게 철수라는 말을 써서 저도 좀 놀랐는데, 저 말은 뭐냐면 경기도에 서울에 보면 상생혁신센터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상상플러스라고 서울 용대를 상상플러스라고 해서 민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인큐베이팅부터 창업해서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공간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것을 건의한 이유는 저희 화성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지난번 시장님부터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하면 화성시에서 가장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시에서 향남 인구가 지금 거의 10만 명에 다다르기 때문에 화성시의 가장 메인 센터로서 화성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민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부가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화성 종합운동장을 좀 화성의 메카로 사회적 공유 플랫폼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라는 의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됐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보충 설명으로 그냥 들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또 혹시 그 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화성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추창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 경제를 위한 제안을 하신 우정의 박명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정의 박영순 운영위원입니다. 박수를 많이 치시면 건강해지는데 특히나 이 시간에 늦으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실 텐데. 저는 이제 주로 저쪽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201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골에 와서 보니까 아침마다 눈이 부셔서 사실은 이제 참새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뿌연 연기로 제가 눈을 못 뜨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저희와 밀접한 일상생활 현장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는 쓰레기 없는 마을 그리고 사회적 공용대를 위한 제안서로 오프숍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오프숍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정에 살기 때문에 우정읍의 프리사이클링 숍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정답을 알게 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자, 저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 이슈는 미세먼지이고 환경 문제입니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세먼지 오염도 1등입니다. 저희 한국이. 정말 심각하고 중국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나라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나 우리 화성시는 무분별한 공업의 발전에 갑자기 세계 10대 안에 드는 저희가 화성시가 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도 됐죠. 맨 처음에는 미세먼지를 PM10에서 지금은 더 미세한 입자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 PM2.5로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미세먼지 발생 근원은 물론 공업단지, 기타 중국 무슨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지역, 당면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쓰레기 태우는 일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늘 매일 봅니다. 지나가다 보고 옆에 동네 가다가도 보면 또 있고
집집마다 아마 깡통 하나씩 다 있는 거를 다 보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업 추진을 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낙후된 농촌 마을에 쓰레기 소각물이나 환경 오염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고령화 농촌 지역의 프리사이클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희 우정읍에는 제가 서구 번역은 맞는데 제가 이제 저희 우정읍을 근거로 먼저 상출해봤습니다. 우정읍에는 54개리 마을회관이 있고 그 우리 54개리 마을회관에 환경 지킴이를 2분씩 만약에 한다면 네, 10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로 보면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에 도쿠시마 가미가스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은 1,500명이 살고요. 7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26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쓰레기 분리는 물론 그리고 나뭇잎을 이용한 그 자체적으로 산림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성공사를 꼽힌 이유는 이곳 마을에는 산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45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라를 우리가 샀다고 하면 콜라 뚜껑 따로, 그 다음에 병 따로, 그 다음에 거기 붙은 라벨 따로.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보지 않고 아주 유용한 자원이라고 본다는 것에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과 일본의 의식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인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인데 독일 내년에 가면 노웨이스트 마켓이라고 해서 여기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예를 들면 슈퍼는 슈퍼인데 거기에 포장지나 이런 거가 따로 없는 거죠. 시민들이 가서 그릇에다 담아오거나 저울로 계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예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웨이스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일의 오리지널 울페어 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공담에 로컬푸드가 있는데 로컬푸드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포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담아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용기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프리사이클링입니다. 미국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인증 획득을 2020년에 목표를 두고 현재 지금 90% 향상 목표를 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없냐?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성수동에 보면은 더피파라고 하는 식물공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커피를 젓는 막대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식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 추진 기대 효과를 보면 자연 친화 건강 마을이 될 건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리사이클링은 뭐고 업사이클링은 뭐고 프리사이클링이 뭔지를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해할 것 같아서요. 먼저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있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나면 이 병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마신 물을 이 플라스틱 병을 다시 가공을 해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해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포장지라든지 쓰레기를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적인 개념은 프리사이클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기대 효과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화성시는 지금 현재 전국에 제가 여기 데이터를 넣진 않았지만 전국의 독거노인이 2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고독사로 전혀 무용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74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망들, 고독사라고 하죠. 이런 사망들은 시골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뿌리 제가 이제 이 오프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대적인 효과는 저희 우정읍에 54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명을 만약에 50만 원씩 선정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1년에 6억 4,8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08명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365 해피 부모님은 뭐냐면 두 분이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안에서 분리수거해서 이게 하나씩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 플라스틱 병이 오면 뚜껑 따로 분리 하는 영역을 맡게 되고 한 분은 손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을당 경로동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돌면서 뭐 밤새 안녕했는지 인사도 하고 그러면 안심 체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 및 우울증까지도 그리고 사회성으로 인한 말벗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의 질환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스트 프리 사이클 오프쇼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종이 유리병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동네 어르신들 2명씩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정읍의 한 곳에 프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오프숍 숍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유 부엌도 있고 공유 한옥도 있고 공유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숍, 그러니까 프리사이클링 오프숍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54개일이 기준으로 했지만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심심할 때마다 집에 쌀 한 바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쌀 한 바가지를 가지고 시내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나는 쌀이 한 바가지가 남아서 필요 없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냉면 그릇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놓고 다른 수수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왔을 때는 거기에 남아있는 잉여에 관련된 공유라든지 모든 것들을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는 이 오프숍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 사는 1,000원인가 하더라도 그 1,000원을 돈을 쓰기가 아까우신 거죠. 옛날에 그 정서상 얼마만큼 힘들게 사셨던 그 정서가 아직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한 장을 사는 돈도 아까우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치매, 우울증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오프숍을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및 그리고 건강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그리고 쓰레기 없는 마을 미세먼지 없는 환경 자연 친화적인 말 그대로 자연 순환적인 그런 유기농법으로 깨끗한 그리고 건강한 저희 화성시의 서구권이 될 거라고 믿어서 저는 이렇게 잠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없는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외국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세요. 누가? 네, 여기 장안면에. 네. 어디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안면의 전문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동네에서도 올해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갖고 갈 때는 합쳐서 갖고 가고요. 심지어는 농약병 같은 경우는 수거하러도 안 해요. 그리고 마을별로 조그맣게 뭉탱이 해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수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한 곳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배송하는 그 체계가 있어야지 6억 4천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송 시스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수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시골에 보면 일주일에 딱 2번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분리를 제대로 다 해놓으면 이것을 자원으로 수익 구조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는 그 쓰레기 분류를 하는 법부터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은 아주 작게 되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리고 재사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자원으로 본다면 이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부터 좀 기존에 4가지, 5가지 캔, 병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해놓으면 그거를 가져가는 분들은 이게 자원 하시는 분들 많이 화성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가져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익은 동네 기금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하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좀 더 심화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아진 쓰레기를 쌓아놓은 공간이 쓰레기장이 되고 그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마을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확보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마을 조합의 우정에는 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권이에요. 도시권에서 그 공터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가 쉬운데 거기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후심의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달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발생할 만큼이면 제가 이거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리 방법은 만약에 이 안이 채택이 된다면 그때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쓰레기 없는 마을은 저희 읍을 대상으로 기준점을 잡았지만 저것이 실행하기까지는 조금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범 사업으로 한 10개기 정도를 먼저 시작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의 의견을 통해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차후에 2안 3안 사안으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또 계십니까?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향남 우길고입니다. 옛날에 났을 때마다 좋은 소리만 하려고 노래하는 다름이 아니고요. 참 생각 취지 참 좋습니다. 예,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런 것은 권장해 줘야 되겠다. 다만 거기 따라오는 부작용, 지금 말해서 지금 쓰레기 모아가지고 재활용하겠다고 수출 중국으로 보냈더니 거꾸로 다시 역수입해 와야 됩니다. 안 받으니까. 그런 상황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우리 각 마을에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깨우고 느껴서 분리수거 스스로 합시다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제안 설명까지 좀 확보를 해주셨는데 이상으로다가 제안 설명에 대한 걸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이 박영순 여인한테 큰 박수하고 이상과 같이 도권의 안건이 현재 지금 수리적이 돼서 제안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권에 대해서 화성시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여러 지역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동의할 제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정식으로다가 올리는 것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타 토의로다가 시간이 되기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두 가지 제안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회의가 참 잘 돼야 되겠죠?
우리 그 지역회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가지고 스스로가 결정한 이런 회의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자 하는 그러한 슬로건 안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기 때문에 잘 많이 모이시고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으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그거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를 하나씩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좀 듣고 그 설문지에다 간단히나마 자기의 의견을 써가지고 있다가 나가실 때 하나씩 저기다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지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한 장씩만 좀 모아주십시오. 네, 그 설문지에 보면 설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우리 지역회의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거기다가 좀 써주십시오. 나의 의견은 뭐냐면 지역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떻게 지역회가 이끌어가면은 내가 스스로 이 지역회는 정말 날짜만 기다리고 오면은 그냥 뛰어쳐 나갈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회의를 나가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런 거 했으면 정말 좀 좋겠다. 뭐 이런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쓰셔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쓰시는 동안에 그걸 쓰시고 저희가 그 기타 토의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기타 토의를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기의 그 마음들도 다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근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내가 지역회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역회에 나가 보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기타 토의를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오셨으니까 내가 지역회의를 우리가 5월달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면서 자기가 좀 느꼈다든가 아니면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뭐 물어볼 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궁금사항이 있다든가 뭐 개선될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분야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1인당 1분 정도를 드려가지고 자기의 그 발표하는 걸로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표출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이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네, 마이크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각자 쭉 나오면서 개개인마다 자기의 그 의사를 좀 얘기하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한번 활용할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기타 토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여기 나오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앉았다 가시면은 너무나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좀 하시면은 여기서 간략한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또 긴 거는 나중에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각자의 그 의견을 좀 제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일이 지역위원회 성격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매번 나오진 못하고 읍사무소 지역회의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한 3-4번 나왔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모이는 거 보면은 동네 그 주위에 그 건의사항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면은 지금 우리 상남소도 뭐 운영량이나 큰 거, 여러 주민이 필요한 것만 발표가 되지. 제가 우리 동네 한번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평일이 지역위를 뽑혀왔는데 지금 하나로마트가 거기 크게 건물이 섰어요. 근데 1999년도에 향남읍에 500mm 비가 와서 바라시는 물에 잠겼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장 보면서 여기 느낀 건데 지금 여기 읍사무소부터 그 큰 우수관이 큰 게 지나가요. 근데 전부 복개에 오다가
아라초등학교에서부터 하늘마트 나가는 데까지 지금 한 길반 정도 큰 거죠. 근데 그게 하천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 도시 지역에 그 우수관을 빼서 그냥 직선으로 그 우수관이거든요. 근데 차츰 그 한쪽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풀어져가지고 건물을 자꾸 들어서더니 이 마트가 있고 한쪽에는 지금 농지인데 그 시원한 걸 얘기할게요. 하나마트 그 하천 경대를 해가지고 농로를 갖다 하나마트에서 울타리 쳐가지고 그 농마트나 그런 사람에서 만나 내가 그거를 기망공사 물어보니까 하천 부지로 빠졌는데 화동시 하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복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 물이 자꾸 평균 기반공사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기도 들고 주민들이 그 옆에 많이 사는데 그게 지금 현안상의 평일이면 시장님도 그거 한번 관심 갖고 저걸 한번 보시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여기 나오셔도 말씀 한번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한 건데 거기는 현황상으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은 거기는 이제 뭐가 다 풀리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번에는 토의를 안 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마음에 있는 가슴속에 담아둔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다가 화해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마이크를 저 끝에서부터 주세요. 장안면이 제일 멀죠? 장안면에 한번 마이크를 한번 튀어보세요. 그럼 한 번 한 번, 단 시간은 많이 밀릴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 사람,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장안면에 좀 먼저 좀 주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럼 잠깐만요. 우리 향남에 향남 의원님,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향남 지역위원 부원입니다. 제가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은 화성시에서 동탄 다음으로 아파트 대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하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든 임대 아파트든 향남 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아파트 지구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표현은 3년 전에 전주에서 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하자 신청을 했을 때, 하자 관련했을 때, 그 구형 아파트입니다. 구형 아파트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금이 가고 이번에 9월 초순에 17단계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침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도 벽에 금이 가고 세대에는 곰팡이까지 현재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정말로 저희들이 보는 눈이나 그들이 보는 눈이나 누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 그 서구 일권역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개별주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그 문제가 저렇게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나중에 그 안보를 채택을 해서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모르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것도 말씀하시죠. 예, 우리 우정 후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번에 그 봄내, 여름내 시장들이 비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은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회의에 이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마구잡이로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님들도
두 번째고, 두 번째, 공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건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한밤중에 있습니다. 1시간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터 토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건을 다루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또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모아지다 보니까 요거는 동절기 그 시간 때문에 그러시니까 요걸 여기서 다뤄볼까요? 그렇습니까? 안건을 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제가 다루겠습니다. 동의가 없네. 네? 동의하십니까? 이거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의제가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8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늦으니까 이걸 좀 당겨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을 한 번에 다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여기 8시였는데 어느 정도 좀 땡겼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니까 네. 1시간 정도라면은 여기 직장이 얼마나 멀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시에 뛰어낸다라고 보고 1시간 정도면 여기 도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도 땡기잖아요, 겨울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저 시입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땡겨도 시에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그 의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8시에 하는 것이 너무 멀으니까 우리가 1시간만 더 땡기자. 이렇게 그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가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찬성을 한다. 이것을 의제를 해서 찬성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될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7시로 다 땡기는 거. 동절기만 하는 거죠? 네? 동절기만. 저 그때 가서 동절기 끝난 다음에 또 그때 가서 또 의자가 들어오면 달라지겠죠 뭐.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쉬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다 되셨죠? 그러면 나는 그냥 그대로 8시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찬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봐도 7시로다가 땡기는 것을 다 원하시네.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그 지역회의는 다음부터는 11월부터는 우리 그 시간을 8시가 아니라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좀 그리 좀 해주십시오. 네. 신랑님 지금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장님께서도 정말 좀 일찍 하시고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저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아까 말한 다수결 모든 게 다수결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걸 8시에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2번은 주중에 하고 1번은 주말에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참여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 8시를 계속 고수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7시 한 지역이 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충분했다. 다음 달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8시부터 하는 분들 못 오셔요. 천상. 그리고 7시에서의 문제가요. 직장인들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분들 6시에 퇴근하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8시에 하면 식사를 다 하고 오세요. 지금요. 그렇죠? 딴 분들 와서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저부터도 여기 공무원들이요. 6시에 끝나고 식사 다 못 하고 7시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 9시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는 상관없다 해도 공무원도 6시에 일을 끝내고 다 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양에서 만약에 1시간 걸립니다. 이게요. 그럼 식사 자체를 못해요. 공무원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는요. 그냥 오후 4시에 하자 이렇게 돼요. 공무원분들은 6시 정시에 퇴근하고. 네. 4시에 하면 이게 더
낮에 화나고 훨씬 좋거든요. 그럼 공무원분들이 원하는 건 4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6시 정시에 딱 퇴근하고. 네, 시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시에도 그거는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요, 네. 올 수 있는 분을 모두에 막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게. 왜냐면 이 인원이 줄게 된다니까. 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참여가.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 제가 생각하면 이게 활성화됐을 때 직장인의 참여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8시간 이유는 그거예요. 저야 5시간, 6시간 아무 데나 올 수 있어요. 천상 일정은 제 위주로 짜기 때문에. 그럼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7시에도?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7시냐 8시냐 이것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결정을 해주고 우리 시장께서 괜찮으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결정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재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의 그 의견은 뭐냐면은 의사는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8시에 했을 때 직장인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정말 나는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꼭 8시에 하면은 정말로 진짜 많이 못 나옵니다. 정말 못 나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8시에 하면은 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7시에 하면은 괜찮습니다. 두 가지 아닌데 8시에 하면은 정말 좀 못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분 안 계세요? 그러면 7시 하면 내가 다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박수를 좀 치십시다. 8시 그냥 그대로 할까요? 네? 8시요? 그대로? 예. 고맙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을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제 시장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시장님의 그 뜻은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지역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이 동참을 같이 해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하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8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좋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8시에 하는 곳으로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곳으로다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정에서 의제를 내주신 분들께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피난 토의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우리 시장님 여기 나오셨는데도 하실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장시간 우리 다 이제 피곤하시고 농목일철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시간 이렇게 지역에 임해주신 우리 지역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감기 기간에 기관 공무원님들 그리고 또 여기 청주으로 오신 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달 있다가 다시 이 지역회를 이 자리에서 열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을 모시고 손을 잡고 나오는 그러한 지역회가 한번 되봅시다.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서부 1번역 지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